한 달 수출액 1,000억 달러. 이 벽을 넘어본 나라는 지금까지 딱 셋이었습니다. 14억 인구의 중국, 세계 1위 경제 대국 미국, 마지막으로 유럽 전체의 공장이라 불리던 독일. 끝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140조 원. 수출이라면 한 가닥 한다는 일본도 전자제품으로 지구를 호령하던 그 최전성기에조차 이 벽은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잘한다고 넘는 벽이 아니라 체급 자체가 달라야 구경이라도 하는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오랜 공백을 깨고 네 번째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고 인구는 5천만을 겨우 넘긴 나라, 작년까지 수출 순위가 세계 7위였던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도대체 한국은 이걸 어떻게 해낸 걸까요? 끝까지 보시면 왜 일본보다 한국이 먼저 1,000억 달러의 벽을 넘을 수 있었는지 똑똑히 알게 되실 겁니다. 6월 우리나라 수출액 1,022억 달러. 이 가운데 448억 2천만 달러가 반도체입니다. 우리 돈 62조 원어치가 한 달 만에 빠져나갔어요. 하루로 쪼개면 2조 원씩입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액수가 아닙니다. 작년 6월 반도체 수출액은 150억 달러 남짓이었거든요. 1년 만에 199.5%. 한 산업이 1년에 10% 크면 잘했다고 하고 20% 크면 호황이라고 부릅니다. 이 물건은 200% 컸습니다. 잘한 게 아니라 판이 통째로 갈린 거죠. 비중으로 보면 더 선명합니다. 6월 전체 수출액의 43.8%, 배와 비행기에 실려 나간 물건 10개 중 4개가 반도체였다는 뜻이에요. 1년 전만 해도 이 비중은 25% 언저리였습니다. 12달 만에 18.8%포인트가 통째로 옮겨 붙었어요. 수출 통계인지 반도체 회사 실적 발표인지 헷갈릴 지경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걸립니다. 작년까지 우리나라 수출액 순위가 세계 7위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 위에 앉아있던 나라가 누구였을까요? 중국, 미국, 독일까지는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런데 바로 윗줄의 이름이 네덜란드였어요. 인구 1,800만 명, 국토는 남한 절반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비결은 로테르담이라는 항구예요. 동네 택배 집화장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창고에 산더미로 쌓인 상자가 전부 그 동네에서 만든 물건은 아니잖아요. 남의 물건이 들어왔다가 분류돼서 다시 실려 나가는데 장부에는 그게 꼬박꼬박 들어온 것과 나간 것으로 찍힙니다. 유럽으로 들어온 화물이 로테르담을 거쳐 독일로, 프랑스로 흩어지는 몫이 네덜란드 무역 통계에 상당히 섞여 있는 것으로 파악돼요. 우리 1,022억 달러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땅의 공장에서 찍어내서 트럭에 싣고 항구와 활주로 해서 밀어낸 물건이에요. 같은 1,000억 달러라도 무게가 다른 겁니다. 순위표 한 칸이 아니라 만들어서 판 1,000억 달러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벽은 두 겹입니다. 한 겹은 체급의 벽이에요. 한 달에 1,000억 달러어치를 찍어낼 공장과 사람과 항만을 나라 전체가 갖고 있어야 넘볼 수 있는 선이죠. 1,022억 달러가 한 달치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지간한 나라는 1년을 꼬박 팔아야 닿는 금액이에요. 이 선을 밟아본 나라가 지금까지 셋뿐이었던 이유죠. 또 한 겹은 기술의 벽입니다. 그 절반 가까이를 채운 물건이 하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나 만들지 못하는 물건이었어요. 일본을 놓고 보면 이게 더 선명해집니다. 전자제품으로 지구를 덮던 그 시절에도 일본은 이 선에 닿지 못했어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순위에서 일본은 늘 우리보다 윗줄이었는데도 그렇습니다. 공장이 모자라서였을까요? 기술이 없어서였을까요? 둘 다 아닙니다. 답은 이 두 겹 안에 있는데 그 이야기는 좀 엉뚱한 데서 출발합니다. 이 벽,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런 벽이 있는 줄도 모르던 쪽이었어요. 1970년 이 나라가 세계에 판 물건 10개 중 1개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가발입니다.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발이요. 그 시절 수출 목록의 윗줄은 가발과 합판, 그리고 옷까지 차지였어요. 당시 미국에서 가발이 크게 유행했고 그 파도에 올라탄 것이 초기 수출의 한 축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시절 우리한테는 기름도, 광물도, 기술도 없었습니다. 팔 수 있는 건 사람의 손, 그리고 사람 몸에서 나온 것뿐이었어요. 자, 원료는 말 그대로 사람 머리였습니다. 시골 장터를 돌며 아낙네들의 머리카락을 사 모으는 상인이 따로 있었다고 전해져요. 그렇게 모인 머리카락이 서울 공장으로 올라옵니다. 구로동 공장의 형광등 아래
앳된 여공들이 그물망에 그 머리카락을 한 올씩 심었어요. 기계가 아니라 손이었습니다. 가발 한 장을 완성하려면 수만 올을 심어야 했거든요. 그렇게 만든 가발이 태평양을 건너가 달러가 되어 돌아왔고 그 달러가 나라 살림의 숨통이었습니다. 좀 아득하지 않으세요? 한 달에 62조 원어치 반도체를 실어보내는 나라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끝에 머리카락을 심던 손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 뒤로 이 나라가 파는 물건 목록은 10년쯤 지날 때마다 통째로 갈렸습니다. 가발이 옷과 신발에게 자리를 내줬고 옷과 신발은 반도체와 배로 넘어갔죠. 1990년대에는 결이 한 번 더 바뀝니다. 남이 설계해준 걸 받아다 조립해서 돌려보내던 나라에서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만드는 쪽으로 자리를 옮긴 시기예요. 그 다음 10년의 얼굴이 자동차와 휴대전화였고 지금 그 자리를 AI 메모리가 차지하고 있죠. 가발, 옷과 신발, 반도체와 배, 자동차와 휴대전화, 그리고 지금은 AI 메모리입니다. 5번입니다. 이 나라는 밥벌이 물건을 5번이나 갈아탔어요. 10년마다 밥벌이가 통째로 바뀐다는 건 사실 아찔한 얘기죠. 이게 운이었을까요? 앞에 물건이 시들기 전에 다음 물건을 이미 찾아 놨다는 뜻이니까요. 이 습관 오늘 끝까지 기억해 두세요. 이야기 뒤쪽에서 이 대목으로 반드시 돌아옵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올라선 그 물건으로 돌아가 보죠. 반도체에는 이상하게도 이런 말이 늘 따라 붙습니다. 돈이 있어도 못 들어온다는 말이요. 실제로 나라가 뒤를 봐주고 수십조 원을 싸 들고 온 회사들이 이 문턱 앞에서 번번이 미끄러졌습니다. 그 문턱 안쪽에 서 있는 회사는 전 세계를 통틀어 손에 꼽죠. 공장을 세울 돈, 그 공장을 오래 돌려본 시간, 그리고 남이 쉽게 흉내내지 못하는 기술. 이 세 가지가 겹겹이 쌓여 문턱을 만들어 놨거든요. 대체 뭐가 어떻게 막혀 있길래 그럴까요? 이 벽의 속을 한 층씩 뜯어봐야 오늘 이야기가 제대로 이해됩니다. 이 벽은 3층짜리입니다. 1층은 돈이에요.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수십조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라 시간이죠. 땅을 고르고 건물을 올리고 장비를 들이고 시험 생산을 돌려서 쓸만한 물건이 나오기까지 몇 년이 걸립니다. 돈은 마음 먹으면 하루아침에 마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몇 년은 아무도 못 삽니다. 오늘 결심한 쪽은 몇 년 뒤에야 겨우 출발선에 서는데 앞서가는 쪽은 그 사이 다음 세대 공장을 짓고 있죠. 공장만 세운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안에 들여놓을 장비가 또 문제입니다. 회로를 새기는 핵심 장비는 한 대에 수천억 원인데 그걸 제대로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에 사실상 한 곳뿐이거든요. 돈을 싸들고 가도 순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앞선 회사들이 이미 몇 년치를 예약해두고 줄을 서 있어요. 그러니까 후발주자는 기술에서 밀리기 전에 순번에서 먼저 밀립니다. 1층부터 이미 계단이 아니라 벽인 셈이죠. 2층은 경험이에요. 여기서 수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같은 설비로 똑같이 찍었는데 실제로 팔 수 있는 물건이 나오는 비율이에요. 회사마다 이 비율이 다릅니다. 상상해 보세요. 똑같은 요리법을 적어놓고 두 사람이 같은 주방에서 같은 재료로 요리를 합니다. 불도 같고 냄비도 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10번 하면 9번 성공하고 다른 사람은 10번 하면 4번 성공합니다. 차이가 어디서 날까요? 반죽을 몇 초 더 치대는지, 불을 언제 줄이는지, 습한 날엔 물을 얼마나 덜 넣는지 이런 건 요리법에 안 적혀 있거든요. 수십 년 태워 먹고 실패하면서 손에 남은 눈금입니다. 반도체 수율이 정확히 이겁니다. 이 눈금이 왜 그렇게 안 옮겨지는지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반도체 회로의 선 굵기는 머리카락의 몇만 분의 1 수준입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 한 톨이 그 위에 앉으면 그 칩은 그냥 불량이에요. 그래서 공장 안을 수술실보다 깨끗하게 관리합니다. 그런데도 불량은 나와요. 어디서 왜 나오는지 찾아내는 게 이 판의 진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답이 회사마다 심지어 같은 회사의 공장마다 다릅니다. 설비는 돈 주고 사오면 되는데 그 눈금은 사올 데가 없어요. 남의 공장에서 몇 년 굴러본 사람을 데려와도 우리 공장의 눈금은 처음부터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서는 사람은 빼가도 눈금은 못 빼간다고들 말해요. 3층이 기술이에요. 지금 세상이 달라고 아우성인 물건이 HBM입니다. 디램을 종이장처럼 얇게 깎아서 위로 층층이 쌓은 물건이죠. 그런데 왜 굳이 쌓을까요?
옆으로 넓게 깔면 신호가 오가는 거리가 길어집니다. 거리가 길어지면 느려지고 전기도 더 먹어요. 그래서 위로 올리는 겁니다. 땅값 비싼 동네에 아파트를 세우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리고 층과 층 사이는 TSV라는 미세한 구멍 수천 개를 위아래로 뚫어 신호를 관통시킵니다. 쉽게 말하면 초고층 빌딩을 짓는 일이에요.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층마다 관통 엘리베이터를 수천 대씩 정확히 같은 자리에 꽂아야 하는 빌딩입니다. 1층 통로와 12층 통로가 머리카락 굵기만큼만 어긋나도 신호가 끊겨요. 쌓을수록 값이 뛰는 이유가 여기 있죠. 그럼 그 층만 버리느냐? 아닙니다. 건물째 버립니다. 그러니까 12층까지 쌓는다는 건 앞선 11번의 성공이 전부 살아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한 층을 더 올릴 때마다 실패 확률이 곱셈으로 붙는 겁니다. 그럼 이런 물건을 세상은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찾게 됐을까요? 컴퓨터가 일하는 방식이 바뀌었거든요. 예전 컴퓨터는 책 항원을 읽는 식으로 일했습니다. 필요한 페이지를 한 장씩 꺼내보고 덮는 거죠. 그런데 AI는 도서관을 통째로 펼쳐놓고 봅니다. 수천 원을 동시에 넘겨가며 문장 하나를 만들어내요. 그러니 책을 꺼내오는 통로가 좁으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소용이 없어요. 연산 장치가 아무리 빨라도 데이터가 제때 못 올라오면 그냥 멈춰 서 있는 셈이죠. 그래서 메모리가 예전보다 훨씬 많이, 훨씬 빠르게 필요해진 겁니다. 연산 장치 옆에 바짝 붙여 세운 그 통로가 바로 HBM이에요. AI 서버 한 대에 이런 칩이 수십 개씩 들어갑니다. 그런 서버를 수만 대 단위로 늘어선 게 요즘 말하는 데이터 센터고요. 세상이 그걸 동시에 짓기 시작했습니다. 수요가 조금 는 게 아니라 수요의 단위 자체가 바뀐 거죠. 자, 이제 정리가 되시죠? 1층은 돈과 시간, 2층은 사 올 수 없는 눈금, 3층은 한 층만 어긋나도 통째로 버리는 정밀함. 돈 많은 나라들이 이 문턱 앞에서 왜 번번이 미끄러졌는지 이제 설명이 되실 겁니다. 그럼 이 3층짜리 벽 꼭대기에 지금 누가 올라서 있을까요? 지난 7월 말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입니다. 새벽인데도 조명이 대낮처럼 켜져 있어요. 지게차가 밀고 나오는 팔레트 위에는 손바닥만 한 상자들이 층층이 묶여 있어요. 그게 홍콩행 화물기 뱃속으로 들어가요. 무게로 치면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값으로 치면 지금 이 나라에서 가장 비싼 화물이 그 활주로에서 뜹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서 나온 반도체거든요. 그런데 왜 배가 아니라 비행기일까요? 배로 보내면 몇 주가 걸리거든요. 받는 쪽이 그 몇 주를 못 기다립니다. 운임을 몇 배 더 물더라도 오늘 받겠다는 거죠. 그럼 그 3층짜리 벽 꼭대기에 지금 누가 서 있는지 보실까요? 그럼 이 물건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회사가 세계에 몇 곳이나 될까요? 사실상 3곳입니다. 그중 2곳이 한국 회사예요.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집계를 보면 2026년 1분기 HBM 매출에서 SK 하이닉스가 58%를 가져갔습니다. 삼성전자가 21%, 두 회사를 합치면 79%예요. 나머지 21%는 미국 마이크론 몫입니다. 세계 AI 서버에 꽂히는 이 물건 10개 중 8개 가까이에 한국 회사 이름이 붙어 있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웬만한 산업에서 한 나라 기업들이 파라를 가져가는 일은 잘 없거든요. 물론 마이크론도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뒤를 받치고 있고 기술도 바짝 붙어 있어요. 이 판의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는 회사 숫자만 봐도 드러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직접 한국을 찾아왔어요. 그러고는 HBM 공급업체 3곳의 품질 검증이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왜 놀라운 장면일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물량을 받아가겠다는 신호예요. 우리 기업들이 샘플 들고 해외 본사 로비에서 순서를 기다리던 그림 기억하시죠? 그 그림이 뒤집힌 겁니다. 값을 깎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물량을 확보하러 줄을 서는 겁니다. 손님이 공장 앞으로 찾아오는 구조가 된 거죠. 삼성의 차세대 HBM 생산 능력은 이미 주문으로 다 채워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숫자로 가볼까요? 6월 대중국 수출이 200억 3천만 달러, 1년 전보다 92.1% 늘었습니다. 같은 달 대미국 수출이 200억 2천만 달러, 78.6% 증가했고요. 소수점 자리까지 거의 붙어 있죠. 세계에서 제일 사이가 나쁜 두 나라가
같은 물건 앞에 나란히 줄을 선 겁니다. 서로 말도 안 섞는 두 손님이 같은 주방에 각자 예약을 넣은 셈이에요. 관세를 걸고 수출을 막고 서로 으르렁대면서도 이 물건만큼은 각자 챙겨갑니다. 누가 이기든 주방은 바쁩니다. 상반기 반도체 수출액은 1924억 달러였에 거듭니다. 1년 전보다 163% 늘어난 수치예요. 반년 만에 작년 1년치를 넘겼다는 뜻입니다. 6월 무역수지 흑자는 361억 5천만 달러. 월간 흑자가 300억 달러를 넘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많이 판 것도 판 거지만 팔고 남은 게 이만큼이라는 얘기죠. 하루 평균 수출액은 41억 달러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루 6조 원에 가까워요. 체감이 잘 안 되시죠? 이 속도면 열흘 만에 60조 원이 넘어갑니다. 자고 일어날 때마다 6조 원어치가 배와 비행기에 실려나간 겁니다. 두 회사의 이익도 같이 뛰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삼성전자 57조 2천억 원대, SK하이닉스 37조 6천억 원대로 집계됐고 2분기에는 두 회사 합산이 150조 원에 육박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선뜻 믿기지 않는 숫자죠. 한 나라 1년 예산의 상당 부분을 두 회사가 반년 만에 벌었다는 얘기니까요. 그런데 이 기록 반도체 혼자 만든 게 아니었어요. 20대 주력 품목 가운데 18개가 늘었습니다. 그중 9개 품목은 같은 달에 나란히 역대 최대를 찍었고요. 자동차, 화장품, 바이오, 농수산식품까지 이름을 올렸어요. 반도체 혼자 만든 기록이 아니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거든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저장 장치 SSD는 308% 늘었어요. LNG 운반선은 한 척값이 3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런 배가 도크에서 줄줄이 나옵니다. 방산 쪽은 주문이 밀려서 납기를 맞추는 게 일이 됐고요. 한 품목이 터질 때 나머지가 같이 따라 오르는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잘 팔리는 게 하나가 아니었다는 뜻이죠. 상반기 내내 이런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니까 굵은 다리 하나에 얇은 다리, 여럿이 같이 딛고 선 그림입니다. 외신도 이 장면을 놓치지 않았어요. UPI와 코리아 헤럴드 같은 매체가 한국의 1,000억 달러 클럽 진입을 나란히 전했습니다. 가발을 심어 팔던 나라의 이름이 독일과 미국과 중국 옆에 적힌 겁니다. 기사 제목만 놓고 보면 완벽한 성공담이죠. 다만 그 이름이 거기 적히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어느 기사도 쓰지 않았죠. 자, 여기까지가 뉴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숫자도 좋고 그림도 좋죠. 이게 전부라면 참 좋겠어요. 여기서 끝났다면 이건 그냥 기분 좋은 호황 뉴스로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런데 이 자리 공짜로 얻은 게 아니었습니다. 3년 전 겨울로 가보겠습니다. 2023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1년 내내 적자였어요. 연간 적자 규모가 14조 8,800억 원, 4분기 내리 마이너스였죠. SK하이닉스도 7조 원대 적자를 냈고요. 그 겨울 뉴스에는 반도체 한파라는 말이 매일 나왔습니다. 감원 얘기가 돌았어요. 협력업체들은 주문이 반토막 났죠. 지금 세계가 줄을 서는 그 두 회사가 불과 3년 전엔 물건을 팔수록 손해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해 일어난 일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가 낸 법인세가 0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법인세 납부 1위 기업이요. 1972년 이후 5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1972년이면 어떤 시절일까요? 그 뒤로 반세기 동안 이 회사는 좋든 나쁘든 세금을 내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 회사 혼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나라 세수에 87조 원짜리 구멍이 뚫렸거든요. 87조 원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을 훌쩍 넘는 돈입니다. 복지도 깎이고 지방 예산도 조정됐죠?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누가 사고를 친 것도 아니고 누가 돈을 빼돌린 것도 아닙니다. 회사는 그냥 자기 일을 하고 있었어요. 반도체 값이 내려가는 시기가 왔을 뿐입니다. 물건이 안 팔린 게 아니라 값이 내려앉은 거죠. 그것만으로 나라 살림이 흔들린 겁니다. 그럼 그 겨울에 이 회사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공장에 돈을 더 부었습니다. 삼성전자 한 곳만 그해 시설 투자에 48조 원가량을 넣었어요. 적자를 내면서 그 적자의 3배가 넘는 돈을 땅에 묻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결정인지 보이시나요? 지금 버는 돈이 아니라 3년 뒤에 팔 물건을 사는 값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죠. 주주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당연히 말이 많았죠. 그런데 이 판이 원래 그래요. 겨울에 손을 놓으면 봄이 와도 물건이 없거든요. 공장은 2년 뒤, 3년 뒤에 쓸 물건을 지금 짓는 곳이니까요. 적자를 내면서 수십 조를 더 넣는 것, 그게 이 판의 입장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눈금, 수율 기억하시죠? 그건 그 겨울에도 공장을 멈추지 않은 쪽에만 쌓였습니다. 값이 반토막 나면 보통은 라인부터 줄입니다. 회계 장부만 놓고 보면 그게 정답이거든요. 그런데 값이 떨어졌다고 라인을 세운 곳은 세워둔 만큼 눈금을 잃었어요. 싸게 팔면서도 계속 찍어본 쪽만 다음 세대 공정을 손에 익혔어요. 지금 세계가 못 구해서 안달인 그 물건은 아무도 사가지 않던 시절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 겨울을 견딘 값을 지금 받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 그 겨울은 헛된 시간이었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소름 돋는 대목이 나옵니다. 법인세를 한 푼도 못 내던 그 회사가 3년 뒤 나라 세수사상 첫 500조 원 전망의 주역이 됐어요. 87조 원 구멍을 낸 바로 그 손이 그 구멍을 메우고 있는 겁니다. 3년입니다. 겨우 3년 만에 이렇게 뒤집혔어요. 겨울과 봄이 이렇게 정확히 붙어 있는 경우도 드물죠. 자, 그럼 이 이야기의 진짜 정체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갑자기 우리가 뭘 잘하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래 잘해오던 것을 세상이 갑자기 대량으로 필요로 하게 된 겁니다. 이걸 그냥 운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물론 이유는 하나가 아닙니다. AI 때문에 값이 크게 올랐고 물량도 같이 늘었고 경쟁사들의 사정도 겹쳤어요. 그런데 그 밑에 수십 년 쌓인 눈금이 없었다면 이 주문은 그냥 다른 나라로 갔을 겁니다. 값이 올라도 못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시간을 조금 더 넓게 놓고 보면 이게 더 선명해집니다. 이 나라가 1년 수출 1억 달러를 처음 넘긴 게 1964년이었어요. 연간 1000억 달러를 넘긴 건 1995년입니다. 1억에서 1000억까지 31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2026년 그 1000억 달러가 1년치가 아니라 한 달치가 됐습니다. 31년어치가 한 달로 압축된 셈이죠.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바로 전달인 5월에 세운 역대 최고 기록 877억 5천만 달러를 갈아치우는데 딱 한 달 걸렸어요. 이대로 가면 연간 1조 달러, 일본과 이탈리아와 네덜란드를 지나 세계 4위 사정권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물론 아직 전망입니다. 하반기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김칫국부터 마시기엔 이른 숫자죠. 다만 이 흐름이 어디서 왔는지는 이제 분명해졌어요.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해 보여요. 자원도 없고 가진 거라곤 공장과 사람뿐인 나라가 여기까지 온 이유 말입니다. 반도체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50년 동안 다음에 팔 물건을 계속 찾아온 습관 때문이에요. 가발에서 옷으로, 옷에서 배와 칩으로, 다시 차와 휴대전화로, 그리고 지금의 AI 메모리로. 반도체는 그 습관의 5번째 얼굴일 뿐입니다. 앞에서 기억해 두시라고 한 그 대목, 여기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5번째 얼굴이 있다면 6번째도 있어야겠죠? 자,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쯤 서 있는 걸까요? 여기서부터는 좀 냉정해져야 합니다. 사실 이 질문 저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외신들도 똑같이 묻고 있거든요. 1조 달러 클럽이 눈앞에 보이는데 AI 거품 논쟁은 아직 살아있고 중국 메모리는 빠르게 크고 있다고요. 축하 기사 바로 밑에 이 문장이 나란히 붙습니다. 첫 번째 숙제는 쏠림이에요. 수출 물건 10개 중 4개가 한 품목입니다. 반도체 값이 반토막 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가 전부 그대로여도 전체 수출이 20% 넘게 빠집니다. 한 다리로 서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그 다리가 꺾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방금 확인했습니다. 3년 전 그 겨울 말이에요. 그때가 정확히 이 시나리오였죠. 두 번째는 지금 이 수요의 성격입니다. AI 투자는 아직 선행 투자 성격이 커요. 물건을 팔아서 번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 팔릴 거라고 보고 미리 창고부터 채우는 겁니다. 창고를 먼저 늘린 도매상은 언젠가 창고가 비는 날을 맞습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온다는 것만 알죠. 지금 전 세계가 짓고 있는 데이터 센터가 전부 채워질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세 번째는 추격이에요. 트렌드포스는 내년 한국의 HBM 점유율이 78% 선으로 좁혀질 걸로 봅니다. 중국 창신 메모리는 한 자릿수에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중국은 지금 돈과 시간을 동시에 밀어넣고 있거든요.
집계 기관마다 수치가 달라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방향은 한쪽이에요. 네 번째는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관세와 수출 통제죠. 우리가 잘 만드는 것과 팔 길이 열려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건 우리 회의실이 아니라 남의 나라 정치판에서 결정됩니다. 판이 좋을 때일수록 이런 게 무섭죠. 그렇다고 그렇게 단순하게 볼 일도 아닙니다. 이번엔 좀 다른 대목이 있어요. 반도체를 통째로 빼고 계산해도 수출이 26%에서 28% 늘었습니다. 20대 품목 중 18개에서 19개가 늘었고요. 이번 기록을 반도체 혼자 만든 게 아니라는 근거입니다. 한 다리가 유난히 굵은 건 맞는데 나머지 다리가 놀고 있진 않다는 뜻이죠. 다만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수출 목록에서 사라진 이름들이요. 가발이 사라졌고 한때 이 나라를 먹여 살리던 휴대전화 완제품도 상위 목록에서 내려왔습니다. 산업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때도 다들 영원할 것 같았죠. 다음 것이 준비돼 있었느냐가 운명을 갈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산업 전망과 개별 회사 주가는 다릅니다. 판단은 본인 몫이에요. 그래서 이게 결국 내 통장하고 무슨 상관이냐? 네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첫째, 장바구니입니다. 수출로 달러가 들어오면 환율이 안정됩니다. 환율이 흔들릴 때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기름값과 밀가루 값이거든요. 그 압력이 조금 느슨해지는 겁니다. 둘째, 나라 살림이에요. 아까 그 87조 원 구멍 기억하시죠? 지금 이 수출이 그 구멍을 메우는 중입니다. 셋째는 일자리인데 여기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반도체는 사람을 많이 쓰는 산업이 아닙니다. 수출이 2배로 늘어도 일자리가 2배로 늘지는 않아요. 좋은 소식만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넷째, 연금과 계좌입니다. 국민연금이 굴리는 국내 주식, 그 안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을 한번 보세요. 남의 회사 실적이 아니라 내 노후 계좌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이 뉴스가 남 얘기가 아닌 이유죠. 그럼 앞으로 이런 뉴스를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수출 역대 최대라는 기사를 보시면 3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반도체를 빼고도 늘었는가? 물량이 늘었는가? 아니면 값만 오른 것인가? 흑자도 같이 늘었는가? 값이 오른 건지 물량이 는 건지에 따라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번 기록은요, 셋 중 둘이 확실하고 쏠림 하나가 숙제로 남습니다. 한 달 140조 원, 지구상 4번째. 이제 이 숫자가 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이건 반도체의 성적표가 아니에요. 50년 동안 다음에 팔 물건을 찾아온 습관의 성적표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멈추는 순간 끝납니다. 2030년대 우리가 팔 물건은 무엇일까요? 그 답을 지금 아는 사람은 없죠. 다만 다음 물건을 찾는 일은 늘 잘 될 때 시작됐습니다. 이 기록을 지키는 방법은 자랑이 아니라 다음 10년을 준비하는 일이겠죠. 기록은 한 달이면 갈리지만 습관은 그보다 오래 갑니다. 가발을 심던 손이 여기까지 왔으니 다음 물건도 어딘가에서 만들어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게 뭐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눌러주세요.